안녕하세요. 오늘은 67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디랭귀지라고 하는 책인데요. 상대의 마음을 읽는 비결이라고 하는 소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은 엘린 피즈, 바바리 피즈라고 하는 두 분이 공동으로 지은 건데요. 이 바디랭귀지는 미국에서 약 400만 부 이상 팔린 그런 굉장한 책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나를 만져주세요라고 하는 그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제 신체적인 이렇게 접촉을 자주 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 책은 그런 면보다도 자기의 이 몸을 이렇게 잘 가꾸고 상대방에게 어필될 수 있는 그런 이 몸가짐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먼저 이제 저자들이 이제 프롤로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읽어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진화론적 생물학적 진화론, 심리학 등 최신 과학이론, 그리고 뇌의 활동을 보여주는 MRI 기술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순서에 상관없이 아무 곳이나 펼쳐서 읽을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에는 모든 대인관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몸의 움직임과 얼굴 표정, 행동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읽으면 자신의 비언어적인 신호와 수단에서도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을 이용해 보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상대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법도 배우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보디랭귀지의 몸짓 구성 요소를 각각 분리하여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보디랭귀지나 몸짓 모두 한 가지만 따로 분리하여 사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것은 피했다고 했습니다. 개중에 보디랭귀지를 연구하는 것이 과학을 통해 남의 비밀스러운 생각을 파헤쳐 악용하는 짓이라면 손사래를 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책이 보다 많은 사람들과 깊이 있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서로를 잘 이해하고 또한 자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이 세상 무엇이든지 잘 알면 쉽고 편하게 생각되지만, 모르면 두렵고 거부하게 느껴지는 비판적인 생각에 앞서게 되는 법이다. 조류 관찰자가 새를 관찰하는 것은 새를 잡아 박제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버디랭귀지를 연구하는 것도 상대를 내 마음으로 휘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 책에서 데이트를 할 때는 직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꾸며져 있다. 이 책은 이 분야의 30년간 축적해온 지식과 실험의 결과이며, 독자 여러분의 상대의 태도와 감정을 읽어내는데 꼭 필요한 기본 지식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캄캄한 방에서 가구나 벽에 걸린 장신구, 문을 손으로 더듬는 그 모양을 상상하게 하던 삶이었다면, 이 책을 읽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환하게 불을 밝힐 방에서 지금껏 손으로만 만짐의 모양을 상상했던 기구와 가구와 벽 장신구, 그리고 문의 모양, 자신의 눈으로 똑똑히 보는 삶이 바뀔 것이다. 이제부터 보디랭귀지가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인 뜻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들어갈 것이다. 여기서 이 저자가 책을 지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모두 이제 17개 항으로 소개를 되고 있는데요. 이제 보면은요, 기본을 이해하자, 이렇게 소제목들이 있습니다.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때죠. 어째서 말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할까? 보디랭귀지의 감정과 속마음이 담겨져 있다. 어째서 여자들이 직관력이 더 뛰어날까? 보디랭귀지의 두뇌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째서 점쟁이는 내 마음을 속속들이 잘 알까? 보디랭귀지 타고난 것일까 아니면 학습에 의한 것일까? 몸짓의 기원, 전 세계적으로 통하는 몸짓, 보디랭귀지를 정확히 익히기 위한 3가지 규칙. 왜 보디랭귀지는 오해하기 쉬운가? 아이들보다 보디랭귀지를 이해하기 쉽다. 보디랭귀지를 거짓으로 꾸밀 수 있을까? 보디랭귀지의 달인이 되려면 그랬는데, 사실 이제 세계의 각 언어가 다른데 이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의사 전달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이제 어떤 분이 굉장히 이제 아팠는데 그 약
약국에서 약을 제대로 팔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온갖 몸짓을 해서 그 약을 이제 머리에 아픈 약을 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훈련을 통해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두 번째, 손의 이력. 진실성 가려내기, 거짓으로 손동작 꾸미기, 원인과 결과의 법칙, 손바닥의 힘, 청중을 동원한 실험, 악수하는 방법에 대한 분석, 누가 먼저 악수를 청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악수를 통한 지혜와 통제력의 표현, 복종적인 악수, 동등한 악수, 신뢰를 형성하려면 악수 중에 파워게임을 피하려면 땀에 젖어 축축하고 끈적거리는 손 왼쪽을 차지하라. 남자와 여자가 악수를 하는 때 양손으로 악수하기, 악수의 통제권, 부시와 블레이어 파워게임, 8가지의 최악의 악수, 아라파트와 라빈의 악수, 마무리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좀 아는 분인데요, 지인이 악수를 할 때 항상 뭐 여자분들에게 이 손가락, 그 검지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안바닥을 긁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그것이 뭐 여자들은 불쾌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의사 표현하는데 귀중한 부분이죠. 세 번째는 미소와 웃음의 마법. 미소는 복종의 신호, 미소는 전염된다. 거짓 미소 연습하기, 흔히 볼 수 있는 5가지 미소. 웃음은 최고의 명약. 웃음이 중요한 이유, 웃음의 치료 효과, 웃다 보면 왜 눈물이 날까, 농담의 웃음을 유발하는 과정, 웃음빵, 유머 감각은 영업에도 도움이 된다. 입꼬리가 처진 표정, 여성의 미소에 대한 조언, 사랑의 웃음, 웃음을 이렇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모 방송국에 이제 그 일기예보를 그 이렇게 소개하는 여성 앵커가 있는데요, 항상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좋은 그런 미소의 한 부분이겠죠. 네 번째, 손과 발의 움직임. 팔로 방음막을 형성하는 자세. 팔짱 끼는 것이 왜 나쁜 인상을 줄까? 남자 여자 차이, 가슴 앞으로 팔짱 끼기, 강도 높은 팔짱 끼기, 자신의 팔 붙잡기, 윗사람의 아랫사람, 엄지 지켜 세우기, 자신 껴안기, 유명인은 어떻게 불안을 감추는가? 그 피잔을 이용한 방음막 형성하기, 접촉의 힘, 상대 손에 손대기, 팔짱을 이렇게 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상대해 주는 그러한 것들에게 상당히 불쾌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문화적 차이, 문화 차이에 대한 테스트. 나라 달라도 기본은 똑같다. 인사법의 차이, 하나의 문화가 또 다른 문화를 만났을 때, 일본인들 코풀기와 침 뱉기, 전 세계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몸짓 3가지, 손댈 것인가 말 것인가, 남의 문화 무시하기. 문화의 차이죠. 이것을 표현하는 그 몸짓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번째, 다양한 손짓들. 손도 말을 한다. 손을 보면 어떤 의견에 동의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 손짓은 기억력을 향상시킨다. 손바닥 비비기, 엄지와 나머지 손가락을 맞대고 비비기, 양손을 깍지찌기, 양쪽 손끝을 마주 세우기, 양손 끝을 마주 세우면 체스 게임도 이길 수 있다. 손등으로 턱 깨기, 뒷받침, 엄지 위치, 재킷이나 코트 오줌의 밖으로 엄지 내놓기. 7번째, 거짓말을 알아내는 기술. 거짓말 조사. 현명한 3마리 원숭이. 얼굴에 진실이 나타난다. 여자의 거짓말을 더 잘한다. 거짓말하기 힘든 이유. 거짓말할 때 자주 나타나는 8가지 몸짓. 평가하는 몸짓과 지루함을 나타내는 몸짓. 면접관의 거짓말을 한 사람. 턱 만지기. 시간을 끌기 위한 몸짓. 목덜미 만지기와 여러가지 치기. 거짓말하는 형사들이 이제 이걸 많이 연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몸짓을 통해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그래요. 8번째, 눈이 전달하는 신호. 동공확대 실험. 언제나 그렇듯 여자들이 더 잘한다. 눈의 흰자위, 눈썹 축혀 올리기, 눈 크게 뜨기, 위를 쳐다보는 몸짓, 남자의 가슴에 불을 질러라. 지금 어디 보고 있어요? 누드촌에서 시선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남자의 관심을 끌어라. 거짓말쟁이는 시선을 피하지 않는다. 공격을 피하려면 곁눈질하기, 눈금뻑하기, 이리저리 눈 굴리기,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나. 강한 시선, 어느 정치인의 이야기, 내 몸을 들여다보세요. 인터뷰를 시작한 후 20초가 중요하다. 어떤 감각에 의존하는가? 청중과 시선 교환하기. 그래서 눈 관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상대방에게 자기의 의사를 이렇게 줄 때,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주고받을 때 눈빛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죠. 9번째, 그 사람의 영역을 침범하지 마라. 개인 공간, 타인의 거리,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친밀한 사이일수록 거리도 가까워진다. 낯선 사람들은 가득 찬 공간에 싫은 이유. 군중은 어째서
동시에 화를 낼까? 개인 공간을 차지하는 규칙. 식당에서 개인 공간 실험하기. 일본인과 미국인의 월처. 개인 공간에 대한 시골과 도시의 차이. 영역 소유권. 자동차와 개인 공간. 10번째, 다리 움직임에도 속마음이 드러난다. 걷는 모습에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난다. 바른 진실을 말한다. 다리의 존재 이유. 서 있을 때 기본적인 4가지 자세. 방어적인 자세인가 추워서인가 아니면 그냥 편해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 폐쇄적인 자세에서 개방적인 자세로 변하는 과정. 유럽식 다리 꼬기, 미국 사자 모양 다리 거치기. 몸이 다치면 마음도 다친다. 사자 모양으로 걸친 다리를 손으로 붙잡기. 발목 포개기, 미니스커트 증후군, 다리 감기, 평행하게 다리 꼬안기,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 때와 뒤로 물러설 때. 다리가 서양인들은 많이 이제 의자에 앉을 때 보면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무릎 꿇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지금 많이 달라졌죠. 11번째, 날마다 볼 수 있는 13가지 가장 흔한 자세 몸짓. 고개 끄덕이기. 고개 끄덕이기에 대해 배워야 할 이유. 동의를 이끌어내려면 고개 젓기, 기본적인 머리 자세, 고개 움츠리기, 보풀 때는 척하기,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이는 자세, 카우보이 자세, 경쟁하기 위해 서로 살피기, 다리 벌리기, 의자 팔걸이 위로 다리 걸치기, 말 타듯 양다리를 벌려 의자에 거꾸로 앉기, 양손으로 뒤통수 받치기, 행동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세, 출발 자세. 12번째, 흉내내기. 마음이 통한다. 흉내내는 세포 단위로부터 시작한다. 흉내내기에 관한 남녀 차이. 여러분이 여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사는 사람은 서로 닮는다. 애완동물은 주인의 표정을 닮을까? 원숭이는 흉내쟁이, 사람도 흉내쟁이, 목소리 보조 맞추기, 의도적으로 신뢰 쌓기. 누가 누구를 흉내내는가? 흉내를 굉장히 잘 내는 사람들이 이제 교제하는 게 보면 폭이 넓죠. 많은 사람을 알고 지냅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한 분 있는데 그분은 정말 사람들의 흉내를 그대로 잘 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제 좋아하는 거죠. 13번째, 담배, 안경, 화장의 숨은 의미. 흡연 자세 종류, 남자와 여자의 차이, 섹시하게 담배 피우기, 담배를 통해서 긍정적인 결정과 부정적인 결정 구분하기, 담배를 끌 때 안경에 담긴 의미, 시간 끌기 작전, 안경 너머로 쳐다보기, 머리 위에 안경 올리기, 안경과 화장의 힘, 어떤 립스틱을 바를까, 서류 가방에 담긴 의미. 14번째, 몸은 마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리킨다. 몸이 가리키는 방향에 담긴 의미, 나중에 끼어든 사람 따돌리기, 앉은 자세에 몸을 가리는 방향, 발이 가리는 방향. 15번째,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남자들이 아름다워지고 있다. 연애 박사 크레리엄. 시작은 여자가 한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 유혹의 과정, 여자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13가지 구애 신호. 남자는 여자의 신체 어느 중 부위를 가장 많이 쳐다볼까? 멋진 사람들 중에 오히려 싱글이 많다. 남자가 좋아하는 곳, 엉덩이, 유방, 다리. 멋진 이성을 만나려면 몸이 흑근 따라온다. 남성의 구애 신호의 몸짓. 남자의 몸 중에서 여자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남자의 가슴, 다리, 엉덩이. 남자들이 보는 시선들은 다르잖아요. 어떤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어떤 여자분을 갖다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해놨어요. 눈을 아주 초롱초롱 뜨고, 그리고 이제 가슴을 이렇게 해놨는데 사람들이 그 눈을 보는 것보다 더 가슴을 많이 남자들이 본다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16번째, 자리의 힘. 탁자에 앉는 위치.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앉는 위치다. 아서왕과 은탁의 기사들, 두 사람의 관심을 자신에게 붙잡아 둬야 할 때, 직사각형 탁자에서 이사를 할 때, 선생님의 말을 잘 듣는 학생은 선생님 왼쪽에 앉는다. 손님을 집으로 초대했을 때 청중을 울려라. 앉는 위치에 따른 청중의 관심도, 자리 배치 실험,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기. 17번째, 좋은 첫인상을 위한 전략과 사무실 배치의 자리. 007 제임스 본드가 냉정하고 침착하게 멋있게 보이는 이유. 좋은 첫인상을 남기게 한 9가지 황금률. 상대가 어려움을 기다리게 만들 때, 스스로 진짜라고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속여라. 보너스 점수를 얻을 수 있는 7가지 전략. 사무실에서 파워게임, 책상 또는 탁자의 자리 이동, 앉은 상태에서 몸이 향하는 방향.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이제 자기 몸의 관리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잘 써놨습니다. 굉장히 여기 도움이 되고요. 맨 뒤쪽에 이제 그런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보디랭귀지의 비법 7가지라 그랬습니다. 얼굴은 생기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자주 웃어라. 치아를 하얗게 가꿔라 하는 것과 몸짓을 크게 하되 과장된 몸짓은 삼가라. 몸짓을 할 때 손가락을 벌리지 말고 손은 턱선 위로 올라가지 않게 하고 팔짱을 끼거나 발을 교차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머리는 말을 할 때 고개를 3번 끄덕이고 상대의 말을 들을 때는 옆으로 고개를 살짝 기울여라. 턱은 언제나 숙이지 말고 들어라. 턱을 들고 항상 상대에게 상대의 말을 듣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주는 듣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 시선. 모든 사람이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있을 정도로 쳐다보아라. 시선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요 등의 부정적인 뜻을 나타내는 문화권이나 나라가 아닌 이상 시선을 피하는 사람보다 시선을 교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대화하면서 항상 눈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라. 자세, 이야기를 들을 때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자신이 말할 때는 몸을 고추 세운다. 그래서 앞으로 다가가서 듣고 자기가 말할 때는 이제 몸을 바로 세워가지고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영역, 자신이 편하다고 느껴지는 만큼 상대에게 가까이 간다. 이때 만약 상대가 뒤로 물러난다면 더 이상 다가가서는 안 된다. 흉내내기, 상대보다 랭귀지를 두드러지지 않을 정도로 흉내를 낸다. 다른 이렇게 것을 이렇게 흉내를 내서 하는 것들도 대화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녕히 계십시오.